여러분 안녕하세요. 롱무장입니다. 아, 여러분이 요새 좀 편견을 가지기 쉽고 언론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서울 아파트가 다시 오른다. 근데 특히 기사를 찾아보면은 요런 기사나 요런 기사나 오세훈 띄고 부동산 또는 뭐 오세훈 띄고 뭐 재건축 이런 거 치면은 다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서울 아파트 값을 잡아놨더니 오세훈이 재개발 재건축을 푼다고 해서 다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뭐 맞다 틀리다 해봤자 제 주관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오로지 이걸 수가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서울시장이 당이 바뀌면서 지금의 여당에서 야당으로 서울시장이 포지션이 바뀌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부동산이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를 자꾸 이제 물으실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집값이 더 오를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그건 아무런 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오르는 게 여당 때문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야당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값이 오른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린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각각 이유의 포지션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누구 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건데 오르냐 내리냐도 사실은 단기 장기로 나뉘죠. 자, 집값이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오를 거예요. 이거랑 집값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이건 다르죠. 집값이 잠깐 오르고 내려갈 거랑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랑은 또 다릅니다. 왜냐면 집은 최소한 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살거나 세를 놓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첫 번째, 누구의 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냐를 따졌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방관했던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지지도나 어떤 그런 것들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쭉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변화가 있었던 거지 변화가 없었죠.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시장인데 제가 얘기하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한 사람의 정치인이 시장 자리에 앉아서 재개발 재건축 운운한다고 한국의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밖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정치인 한 명이 포지션 하나 바꿔서 재개발을 하겠다 말겠다고 얘기해서 장기적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의 방향이 정해지고 결정까지 되면은 그건 말이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 한 명이라고. 서울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인허가권자 맞지만 실제로 그게 공급까지 이어지게 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당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바뀐 서울시장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서울시장이 뭐 안정됐다가 다시 오르니 말이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예전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던 말던 9호선이 들어오던 7호선이 들어오던 김포 골드라인이 들어오던 우이 경전철이 들어오던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동산 시장이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았던 시절, 구축 매물이 많았던 시절, 전세가 넘쳐나던 시절에는 이거는 뭐 지하철이 들어오던 말던, GTX가 들어오던 말던, 정치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건,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던 말던 반응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냥 뭐 서울시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운운했다는 이유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게 곧장 기사화가 되고 사람들한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 탓이다. 어떻게 된다. 이 사람 때문에 방향이 바뀐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큰 문제는 시장 자체가 이미
수요 공급이 맞지 않고 전세 시장이 상당히 망가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의 시세와 방향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장이 만약 원래대로 건강하고 수요 공급이 맞고 전세가 남아 넘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사러 나갔는데 5억 하던 집이 갑자기 7억을 달라고 합니다. 저 같아도 싫을 것 같고, 누가 집주인 입에다가 2억을 넣고 싶습니까? 이해한다니까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5억 하던 집이 갑자기 나갔더니 7억을 달래요.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인간의 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요자분들은 전세를 택합니다. 왜냐면 2억이나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수요 공급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올랐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테마 때문에 올랐다면 조정을 받거나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세가 없죠. 아마 최근엔 전세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전세가 있다고 느끼시는 그 단지는 그 전세 개수가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집을 실제로 구하러 다니신 분들은 제 얘기가 맞다는 걸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세로 도망가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세는 어느 정도 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러 갔는데 7억으로 올라서 3억의 전세로 들어갈 거다. 그럼 3억이란 가격이 싸기도 하고, 3억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번에 아마 생각을 해봤자 뭐 3억 5천, 그 다음에 또 2년 지나서 4억,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전세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다는 공포심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니까 5억짜리가 7억을 달라는데 3억 하던 전세가 이미 4억 5천까지 올라와 있고 4억 5천짜리 전세도 없는 데다가 4억 5천에 들어갔다가 2년 4년 지나면은 4억 5천의 전세가 6억이 될지 7억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를 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은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집을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인들은 기다릴 수 있어도 아이들의 학기나 입학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서 들어가서 살던,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가서 살던, 월세를 들어가서 살던, 집을 계약을 해서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애들 학교 잘 보내고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살라 그러면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개념 없이 호가를 높이고 있고, 그 와중에 대출은 안 나오고, 전세를 구하려고 하니까 전세는 없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할 것 같고, 월세를 들어가려니까 돈이 아까운데 월세는 또 오르고 있고, 인테리어까지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구하는 수요자분들이 집을 매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시장이 이 정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란 테마 때문에 집값이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고 재개발 재건축이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마입니다. 테마인데, 이 테마로 또 뉴스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유는 이미 이 판이 망가져 있고, 판이 망가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이 바뀌고 재개발 재건축을 푼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공급이 정상적이라면 그런 호재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한적이고,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면 그런 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정리하는 매물이나 원상 복귀하려는 시장의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장이 회복성이 없죠. 실컷 오르다가 이제 서울이 뭐 약간 안정세를 찾았다, 조정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일부는 맞지만 가보시면 정말 많이 오르고 조금 내렸습니다. 전세도 엄청 오르고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안정화됐다면 가격이 많이 내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물이 많고 전세 매물도 많고 내가 가서 고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동시에 이런 테마들이 나왔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안정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이미 안정과는 거리가 한참 멀고 그런 안정이란 거리가 먼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수요 공급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이고 매매를 택하지 않은 분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인 전세가 없기 때문이고 월세의 폭등을 막아주고 있던 전세의 방어막이 없어지면서 전월세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고 피로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테마에 우리 국민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고 집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뉴스들을 접하시면은 흔들리지 않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